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명이 바꿀 당신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될 박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순서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제 소개를 할 겁니다. 다시 발명 이야기를 할 거고, 발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멋진 차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자동차, 그리고 기차, 지하철, 아니면은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쵸. 사람도 있죠. 정답은 바퀴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옮길 때 아래다 통나무를 깔고 옮기는 걸로 시작해서 기원전 3500년쯤 전에 바퀴의 형태가 갖춰졌고, 그리고 그것이 수레나 마차 이런 걸로 발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기기관과 같은 다양한 발명품이 합쳐져서 지금의 자동차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야경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우리 인류는 원래 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보이시는 밤의 풍경은 어쩌면 낮보다는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밤을 밝히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발명이라고 하면은 살짝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전기는 발현이고 그리고 하나의 과학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들은 전부 다 발명입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호박이라는 보석에서 정전기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게리케가 그 정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발생장치를 만들었고, 볼타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삶은 사실상 발명품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명에 관한 명언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 세상은 발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삶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발명은 그러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혹은 박사님과 같은 박학다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디슨과 같은 천재적인 괴짜나 브라운 박사님 같은 박학다식한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굉장히 특별한 발명,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꿀 발명,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발명 그 자체, 그리고 발명적 사고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 눈앞에 계신 레뮤지앙 여러분들 모두 전부 다 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직은 발명이 살짝 그리고 어색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명을 시작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과 친구들이랑 동아리 세마츠보트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명 동아리 그냥 우연히 들어갔고 우연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는 누님들께서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랑 6명이서 다 같이 쓰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동아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발명 동아리면은 하는 활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술 마시는 거 빼고요. 술 빼고요. 발명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발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발명이라는 것은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발명해야지 하고 준비 시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우연하게 스쳐 지나간 생각, 아니면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발명을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어요. 아마 알을 갓 깨고 나온 병아리 발명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발명은 제가 2년간 느낀 그런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너는 누군데 우리 앞에서 발명이란 걸로 주제로 발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눈토끼가 아니라요. 지금은 물리학과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있는 박성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18학번이고 2월 15일생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이니까 롤링페이퍼랑 선물 기대하고 있고요. 대전이랑 세종 출신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발명에 관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중앙발명동아리 IMOK에서 기술에 관련된 총괄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4학년들 졸업논문 발표할 때 제풍력 발전기 걷다 갖다 놓고 같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창업지원단에서 3D 모델링 교육하는 거에서 제가 3D 모델링 강사로 일을 했었고, 세계 발명대회에서 2번 은상을 탔고, 학교 아이디어 챌린지에서는 서장상을 2번 탔고, 최근에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라는 어쩌면 조금 큰 상 하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 화학, 전기, 에너지 아니면은 장애인 복지용품 등등 그냥 생각나는 거 전부 다 그냥 아이디어 있는 거 전부 다 발명하는 그런 발명가입니다. 그럼 다시 발명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는 게 맞겠죠? 과학적 창의와 그리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심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다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끄적끄적한 과정. 여러분들이 한 발견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해낸 생각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작품입니다. 발명에는 4가지 갈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두 번째는 학술, 세 번째는 상업적인 발명, 네 번째는 참신한 발명. 이 각각 4가지 카테고리의 발명들을 제가 이제 제 발명품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발명이에요. 아이디어 발명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정책 아니면 문제 해결 제안 등등 물건의 형태가 없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런 발명이 아니에요. 그거의 예로서 아이디어 챌린지에 냈던 2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 예시는 매 강연 때마다 강의실을 빌려주시는 최우선 레뮤지 양이 안 계시네요.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건국대학교에는 학생들이 빌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K큐브나 아니면은 강의실, 세미나실. 그런데 각 단과대마다 전부 다 그런 걸 빌리는 과정도 다르고 복잡도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합하고 KT텔레캅이랑 종합강의 시간표 그리고 교수님들의 보관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한 번에 조회를 하고 그 공간이 어떤 게 있는지 정보도 알려주고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까지 한 번에 알려줄 수 있고, 강의실을 빌리면은 출입 권한이 필요해요. 그거를 연동해가지고 즉시 출입 권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수상한 이후에 학교에서 컨택이 왔었고 실제로 잠깐 동안 진행은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해 넘어가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안 해주려나 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에 관련된 생각이에요. 건국대학교는 일가모나 아니면 많은 수목 그리고 동물들과 같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기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옥상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는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기 어디다 쓰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아시나요? 네, 맞아요. 학교 내부 수유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판매해서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조금 불만을 느껴서 이 친환경적인 자연환경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발전기로서 발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걷거나 하면은 이렇게 압력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구조의 앞전 타일을 만들고 소형 풍력 발전기를 제안해서 기존의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이 높은 그러한 발전기를 설치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 2 아이디어 모두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냥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그런 발명들입니다. 두 번째는 학술 발명입니다. 학술은 실생활의 의미보다 조금 학문적인 그리고 연구의 의미가 강한 발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수수의 천재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모터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모터는 전기를 흘려주면은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기를 소모하겠죠. 근데 제가 만든 이 구조에 따르면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흘러가면은 자기장이 생겨요. 그 자기장을 따내서 자석이 박힌 저 바퀴를 돌림으로써 모터를 돌립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간 전류를 다시 수집함으로써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게끔 이렇게 설계한 것인데요. 근데 그럼 말만 들으면은 뭔가 실생활에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엄청 좋은 모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전자가 금속 표면에 들어가면요 균등하게 퍼져요. 근데 그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 판을 정말 입자 한두 개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돼서 현실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학술적인 발명은 실제 생활의 도움보다는 조금 연구가 하는 그런 의미가 큰 발명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상업의 발명입니다. 생산이랑 판매가 용이해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큰 그런 발명을 뜻합니다.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스크 오염도 체크 패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에너지 서큘레이션 드론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미세먼지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 때 뭔가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는 일회용이라고 분명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일회용의 기준은 혹시 아십니까? 한 번 입에 닿은 게 일회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쓰고 있다가 벗으면 일회용인지, 그냥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면 일회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밥을 먹고 다시 쓰거나 건물에 나가서 다시 쓰거나 하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전 그래서 이 오염도를 체크해 보고자 세균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세균을 디텍팅하는 지시약을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보완해낸 구조 패치 안에 가둬놓음으로써 보다 세균과 더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흘러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마스크에 붙여놓으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순차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초록색이라면 아직 써도 괜찮아요. 노란색이면은 가르는 걸 추천해요. 갈색이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지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발명품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서큘레이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은 무게가 거의 배터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터리 무게를 줄여보고자 현재 드론에서 소모되고 있는, 그냥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날개가 열심히 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아무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회전자 그 에너지 발전기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은 드론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날개가 돌면서 발생한 에너지를 다시 쌓음으로써 일부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러한 발명입니다. 이렇듯 상업적인 발명은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의 니즈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이나 이런 게 가능한 그런 발명을 말합니다. 마지막, 참신한 발명이에요. 이거는 진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와, 기술이고 뭐고 정말 좋은 발명이다, 흔히 생각하는 발명이에요. 막 포크 숟가락 같이 아무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는 제가 자랑하고 있는 풍력 발전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할 예정이므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날개가 돌고, 그리고 발전기끼리의 마찰에 의해서 뭐가 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발전기를 떼버리고 다르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떼버린 발전기 대신에 제가 생각해낸 발전기를 이런 식으로 회전이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까지 적용하는 응용 발명입니다. 저는 발전기에서 발전기를 뗐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보다 참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초원위에 서 있는 빼빼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놀랍게도 풍력발전기예요. 풍력발전기에서 날개를 떼버렸어요. 근데 발전이 실제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하는 것을 참신한 발명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각각 전부 다 겹치고 있지 않느냐.
제 마스크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소비자에게 오염도 지표를 알려주자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화학적인 공정을 거침으로 학술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판매하고 막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상업적인 아이디어 발명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구하는 구조가 참신하기 때문에 참신한 발명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발명한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생각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혹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보면은 제가 뭘 했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발명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발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명하는 방법은 익히 잘 알려져 있어요. 물건에서 더해라, 빼라, 뭐 새로운 걸 갖다 붙여라, 아니면 용도를 바꿔봐라, 이런 진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2년 동안 느낀 3가지 방법과 그리고 1가지 비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세상은 재미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하자 기발하게. 세 번째는 모르겠어? 그럼 짜맞춰. 그리고 마지막 탑 시크릿은 여러분들께서 남은 강연 잘 들어주시면 공개할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강연 잘 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세상은 재미있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컨팀원 분들에게 했을 때 컨팀원 분들께서 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재미없는데 학교 다니기 싫어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명은 무언가 문제를 찾고 호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그런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 풍력 발전기를 예시로 들어드릴 건데, 처음에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친구가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날개가 도니까 공기랑 마찰이 일어나서 효율이 안 좋고 소음도 발생하고 저주파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랑 발전기랑 붙어 있어가지고 막 전기 기계적인 그런 효율이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걸 듣자마자 1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작격인 풍력 발전기가 아직도 저러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렇듯 세상은 재미있다는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거기서 재미나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나 옆에 친구가 흘리는 말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당기는 아니면 발명의 계기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자 기발하게는 아마도 참신한 발명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마저 풍력 발전기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그래서 날개를 떼버렸고 발전기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효율이 약 10% 정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히 모델링을 한번 해왔어요. 이게 기존 풍력 발전기고 이게 제가 만든 풍력 발전기인데 여기가 떠 있죠. 이 부분 안에 발전기와 그리고 블레이드랑 전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말한 이제 기발하게 생각해라는 사실상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듣고 아니 흥미로운 게 생겼을 때 딱 그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 자체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버리는 아이디어 없이 하나하나 다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아이디어가 다 가치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도 어딘가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박수받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먹고 이거 PPT가 뒤로 가기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 짜맞춰입니다. 항상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예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풍력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기 기계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고 얘가 날개가 부양이 돼 있으니까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석을 쓰고 그리고 전기 기계 대신에 막 유동적인 PT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짜맞춰 갔어요. 기존의 구조와 비교하면서 내 풍력 발전기에
발명품을 하나하나 더해갔어요. 이렇게 짜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모르겠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발전기잖아요. 도저히 효율을 못 구하겠어요. 공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발전기를 뗐고 이러한 것들을 떼버렸으면 그만큼 효율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딱 10%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냥 짜맞춰버리기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에 닥쳤을 때 머리만 싸매고 계시지 말고 눈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은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발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세 가지 과정은 사실상 문제를 발견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게 제 풍력발전기 네이브리드고요. 잘하면은 혹시 운 좋으면은 내년에 제가 이거나 마스크 오염도 체크 패치를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잘하면은 그때는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탑 시크릿은 우리 사랑하는 레뮤지앙들을 위해서 그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딱 한 발짝 나아가기. 사실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세예요. 한 발짝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발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한 발짝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발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어제 되게 좋은 생각 해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그럼 제가 기대에 타서 물어봅니다. 어떤 건데? 라고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대답은 자고 있나니까 까먹었어. 두 번째 대답은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더니 근데 있을 것 같고 나는 이거 어차피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걸 들으면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합니다. 어쩌라고 니 안 해봤잖아 라고 말을 해요.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게 발명가와 그리고 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이디어를 냈을 때 뭔가 적어보든 그려보든 교수님을 찾아가 보든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든 특허청을 찾아보든 만들어보든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발자국을 나가야 돼요. 한 발자국을 나가면 두 발짝을 나가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보고 구르다 보면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뭔가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두 번째 발자국에선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발명품을 하나하나 만들고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걸 채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걷다 보면은 어느새 나만의 발명품이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발명품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처음부터 막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막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막 그랬던 거 아니냐. 이게 아까 마스크 패치 제가 처음에 발명대회 나갔을 때 그렸던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PPT로 그림 그려서 냈어요. 풍력발전기도 고등학교 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손으로 그림 그려서 냈습니다. 효율도 구할 줄 몰라가지고 모형 사가지고 새 곳을 똑같은 높이에서 100번씩 떨어뜨려 가면서 얼마나 회전하는지 진짜 셌어요. 그리고 이거 과정을 논문으로 써서 박사님들이랑 얘기하고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던 풍력발전기라는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무력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배우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배웠습니다. 3D 모델링을 배워서 내 발명품을 이렇게 모델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간단하게 이제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 발명품을 설명해야 되는 포스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잘은 못 쓰더라도 수정해서 내 발명품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도 아이디어가 좋았으니까 상 많이 받았던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상 많이 받았던데? 이게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여태까지 스펙이라고 한 줄이라도 적을 수 있는 활동들을 나열한 겁니다. 여기에는 대회도 있고 대회 활동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수상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색깔들을 가진 게 항목들이 많이 보이나요? 전체에 비해서? 그렇지 않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나간 대회들 목록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 네모칸을 친 게
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아이구나 라고 인식됐을지도 몰라도 지금 보면은 많이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짝 나아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노력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이 당신의 삶을 왜 바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명은 고도의 기술이고 뛰어난 천재성, 박학한 지식,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당연히 틀렸다고 하겠죠? 제 강연을 들으셨으면 제가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발명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뭔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보고 가져와 보고 이런 것들의 전환이고 되돌아보는 노력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노력이 됩니다. 그리고 시야의 확장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가지 완성시킨 발명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발명하세요, 발명 좋아요 라고 발명을 팔러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한 강연을 듣고 한 분이라도 한 발짝 내디뎌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발명 그리고 발명적 사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여 나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문과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내 과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정 지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께서도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나가실 겁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를 마주할 거고 머리를 싸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발명의 과정은 아까 사고의 전환이고 내딛는 용기라고 했어요. 그런 것에 맞닥뜨렸을 때 더 이상 발명의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솔직히 처음에 뭘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4가지만 가져와 봤어요. 무언가 흥미롭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교과서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다가 적어놔도 좋아요. 그리고 그릴 수 있다면 한 번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낸 아이디어가, 내가 낸 문제점들이 세상에선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 번만 찾아보세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